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입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의상을 보니까 요즘 이제 대선 시즌이구나. 네. 대선이 코앞에 있구나. 그거 좀 알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예, 지금 아침 인사하는 중에 예. 달려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선거 앞두고 그 민주당 좀 당내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저희 민주당 분위기는 어쨌든 12.3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어쨌든 조기 대선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 생각도 많은 그런 분들의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 잘하는 경기도 의회에 집중해서 저희 경기 A로그가 경기도 의회 의정 활동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밀착, 경제 우선, 오직 민생, 경기 다이어리. 네, 대표님. 우선 여러 가지 주요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있는데 좀 무거운 주제부터 좀 한번 다뤄보죠.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최근 교육계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게 우리의 목소리도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월 28일 날 우리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AI 디지털 도입 논란 대응하기 위해서 예.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를 저희 구성을 했습니다. 예. 특별위원회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9명의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AI 디지털 졸속 도입에 따른 논란과 우려로 국회에서 초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해서 AI 디지털 교과 도입이 강행됐습니다. 예.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 의식 의견 수렴 조사를 했는데 네. 찬성이 51%, 반대가 41% 반반인 정도로 도민들의 의견이 반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또 경기도에서 이 AI 디지털 도입으로 해서 328억 원 예산이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신학기부터.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한 곳이 한 41% 정도 되고 있고요. 좀 저조하기네요. 네, 저조하게 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가장 큰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떤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떤 뭐 시장과 관련해서 이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어쨌든 공론화가 부족했고요. 어쨌든 아직 학생들이 받아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도 준비 안 된 데서 예. 중앙 정부가 강행을 하게 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조목조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디지털 교과 도입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점이 예. 있습니다. 또 입법 과정이 혼란으로 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공고, 심의 선정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국회에서도 올 1월에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한 충분한 준비 없이 교사 연수가 진행되기도 해 학부모와 교사의 혼란 우려가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터넷이 끊기거나 느려져서 수업이 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교사들도 기계를 충분히 숙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별 저희 위원회에서 AI 디지털 교과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 방문해서 운영 상황 및 교원 연수, 예. 운영 상태 등을 이렇게 파악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그 어린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디지털에 너무 좀 의존하게 된다 이런 네네. 문제도 좀 있고 네네. 그냥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지적도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교육부가 교원을 대상으로 그 디지털 교과 도입한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 연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작 해당 국가에서는 학생들 주의력과 문해력 저하를 우려해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미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의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도 있고 하고요. 예. 또 장기간 디지털 화면을 바라보게 되면 시력저하, 수면 장애, 뭐 집중력 저하 등 불러온다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력 보호가 참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저학년 아이들이 네네네.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을 텐데 그 문제네요, 그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죠. 또 뭐 요새 컴퓨터를 또 어린아이들 많이 또 하고 있고 또 핸드폰도 계속 보고 있는 그죠. 상태, 또 애 디지털 교과서까지 학교에서마저도 그러면 네. 참 눈이 적용한다면 좀 문제가 눈 있다고 건강에 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좀 더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실행했으면 좋지 않나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군요. 예. 네. 네. 예. 그러면 뭐 디지털 환경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 뭐 이런 쪽에도 상황은 어때요 지금? 그쪽은 어쨌든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시작했다가 다시 이제 고학년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하고 있는데 예. 정작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변경을 한 국가도 있는데 결국은 저희는 또 네. 그 전철을 밟고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예. 그렇군요. 그럼 이 디지털 환경 쪽에서는 정보 소비가 좀 빠르고 이런 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디지털 교과서가 뭐 가입하기 위해서 원패스 또 가입을 또 해야 됩니다. 교과서마다 또 개인 정보를 또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또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 회원 가입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설한 학생이 한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하게 수입돼서 집중돼 가지고 예. 또 개인 정보 유출이 또 위험성이 또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 같은 개인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네. 아니 또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교과서 단가가 또 비싸다고요. 네, 교육부가 고시한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단가가 최고가가 67,500원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종이 교과서가 6,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하고 예. 있으니까 10배 정도 비싸죠. 네네. 그래서 최소한 10배 정도의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 재정 운영의 압박을 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한 구독료 외에도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등 비용에 대한 비용이 부담돼 가지고 사실은 지방에 있는 그 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 교육청 이런 부분들에서 큰 천문학적 수준의 예. 재정 운영에 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이 교과서 단가가 10배 이상 비싸지다. 그러면은 교육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는 많이 못 들어갈 위험도 있네요. 현재 수학, 예. 영어, 정보 세 과목에만 또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과목도 또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확대하게 되면 또 천문학적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 지원 없이 지방 정부에 지방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이 지방 교육청 재정에 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방향성 자체는 아무래도 좋다. 뭐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본적인 입장,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게 어쨌든 선진국도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이 있었고 그 예. 문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는 그 상황인데 예. 왜 대한민국이 성급하게 그 애 교과서를 바로 이렇게 채택해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과서보다는 부교재로 좀 더 학생들 사이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예. 교재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저희 민당에 또 제안을 했는데 네. 사실은 뭐 대통령 거부권으로 또 거부가 돼서 전면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그 종이 교과서 위주로 가되 필요한 것은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로 보충하는 게 좋다. 부교재로 쓰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진짜 외국에서도 계속 다시 이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빨리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 이제 좀 다른 문제 한번 좀 가보죠. 이번에는 한민 고등학교 문제인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뉴스 잘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 왜 자꾸 나오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비리 문제라든지 성비위 문제라든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뭐 보고 계십니까? 네, 한민고등학교는 국방부가 예산 850억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예.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립 학교의 기형적인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립 학교는 보험하게 숨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예.
파주 교육지원청에서 언론보도에 밝혀진 비리 내용이 여러 가지 공부가 됐지만 예. 특정 부분을 보면요, 교직원 불법 채용, 공용 차량의 사적 이용, 성비, 극우 인사, 강사 초빙 등 천태만상의 복마정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한민고의 전방위적 비리는 학교 설립 이후에 10년 동안 주인 없이 사립학교라는 보호막에 숨어가지고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제도 허점 속에서 교육가적 신뢰를 붕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예산을 들인 학교인데 법적으로는 사립학교. 좀 기형적이네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파주 교육지원청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미온적이라는 또 보도도 있어요. 네, 파주 교육지원청에서 한민고의 전반적인 종합감사, 복무감사를 진행을 예. 했고요. 종합감사 23건, 복무감사에서 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는데 미온적으로 처리된다고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 지적 사항에도 다수의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인지하고 축소, 은폐 때부터 불구졌고요. 예.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교육지원청이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자는 또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뭐 다른 것도 있죠. 뭐 급식 관련된 얘기도 있죠. 예, 11년 동안 독점 급식 업체 계약을 A업체가 계약서상으로 약정된 식재료 구입을 의무 비율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주의 조치로 끝낸 상태가 있고요. 이분은 또 30년 동안 공군 부사관에 퇴직한 공군 전후의 부회장을 또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또 예. 교장도 또 사적으로 또 관용차를 이용해서 경찰에 또 고발돼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이 파주에 있는 이 한민고, 그러니까 이사가 잦은 군인들의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는 뭔가 그 자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는 참 좋아 보이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어떤 국방에 또 종사하시는 우리 군 가족 여러분들에게 예. 상당히 또 좋은 소식이고요. 또 자녀들에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지난달 11일에 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점검차 한민고를 방문했다고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든 학교라 해서 교육에 문외한 군인들이 예.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 이사장은 김태형 국방부 장관 출신이었고요. 2대 이사장은 조정환 예비역 육군 대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학교 재단 이사 대부분이 육군과 해군 출신이고요. 재단 감사는 또한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이 또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예. 군 출신들이 재단을 장악하다 보니까 폐쇄제로 운영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근데 이것만 살짝만 들으면 군조직은 폐쇄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너무 일반화시키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의문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뭐 그래서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뭐 군 출신 인사가 예. 학교를 운영하는 데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사립학교라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그 분들을 좀 이사나 감사로 예. 또 해서 학교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게끔 문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민고 논란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 그럼 이제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설립한 학교지만 사립학교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학교 설립에 국가 보조금 350억 원, 또 국방부 산하 호국장학재단에서 200억 원, 또 국방부에서 300억 원을 또 추가로 지불해서 학교 부지 및 건물을 또 신축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학교 재단은 영원이지 않습니까? 투입된 재산 그 금액이. 네.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군 출신 인사들이 사유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 설립 당사자인 국방부와 감독할 교육당국도 사립학교라는 소극적이라는 태도로 보이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민고가 사립학교 운영되는 게 맞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정상화를 시킬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도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이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한민고의 어떤 순기능, 그러니까 여러 계속 돌아다니는 그 군 출신들의 군 인사들의 자녀들이 뭔가 좀 오랜 시간 정착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뭐 한민고를 뭐 그 폐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한민고가 군 자녀들한테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예. 경기도에서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 학생들이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학교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퀴즈 앞서 말씀드린 퀴즈 다시 문자 고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고양시 수건사업이었던 바로 이것을 재개하기 위한 현물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는데 고양시 장항동 일대 이 K-팝 전문 아레나 그리고 스튜디오 테마파크 같은 복합 문화단지를 건설하는 이 사업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희가 당연히 보기 드립니다. 1번은 K-컬처밸리, 2번 실리콘밸리. 그래요. 1번 K-컬처밸리, 2번 실리콘밸리.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99번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 정해서 떡볶이 간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가 4부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언제였죠? 지난달이었나요? 네네.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렸잖아요. 네네. 네, 여러 중요 안건들이 처리가 되었다는데 살짝 거기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좀 맛보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383회 임시회가 열렸고요. 197개 안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예. 4월 15일 날 폐회를 했는데 임시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을 쓰지만 도민 민생을 위해 시급한 안성들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했고요. 주요 안건으로는 K컬처밸리 현물 출자 동의안, 지분 적립형 주택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사업 신규 투자 추진 동의안,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보통 이제 어때요? 도의원분들 계시는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 여의도 국회랑 같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경기도에는 여의도 국회 똑같이 이렇게 그래요? 양당 대표가 협의하고 또 안건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딪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목소리를 많이 내시죠. 목소리 내지만 어쨌든 그 안건이라든가 그 사업자 정책 자체가 민생에 관계가 있다면 서로 또 그런 쪽에는 합의하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K컬처밸리 현물 출자 동의안 요 내용도 이번에 경기도 의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 얘기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컬처밸리 지난번에 김정호 대표위원 국민의힘에 나와서 또 같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K컬처 복합 개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GH 현물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함의라고 할까요? 거기 갖고 있는 의미 좀 얘기해 주세요. K컬처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일대의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 숙박, 관광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CJ 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수년이 지나도록 전체 공정률이 3%밖에 불과해서 지난 7월에 계약을 저희가 해지가 경기도가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통과한 현물 출자 K컬처밸리 부지의 공정률 17% 상태인 공연장인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지혜처 주식을 도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처는 이를 기반으로 4월 30일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현물 출자 K컬처밸리 사업이 안정적 초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도의원에서 안건을 올라갔을 때 어떻게 좀 양당 합의가 잘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도지사의 이제 소통이나 불통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이 안건이 한 번도 계류됐습니다. 계류되고 그래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어쨌든 양당 또 협의를 했고요. 또 도지사 측에서도 소통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또 말씀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함께 한 몸의 목소리가 돼가지고 지난 회기에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김정호 대표위원님이 지난주 나오셨을 때는
뭐 아무 의견 없이 잘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얘기는 좀 있었네요. 약간 잡음은. 아 그렇죠. 예. 어쨌든 뭐 한번 계류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예.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제 뭐 저희는 또 집행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집행부하고의 의회하고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국민의힘도 또 그런 거를 제시했고요. 저도 또 제시해서 어제 한번 이렇게 계류시켜서 통과가 되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관련해서는 우리 사부에 계속 얘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